안녕하십니까. 감정평가 관계법규 맡게 된 고학생입니다. 우리 관계법규와 관련돼서는 뭐 9개 법률이 있는 거 아시죠? 첫 번째 이제 국계법이 있을 거고, 국토교육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우리가 있을 거고, 그다음에 이제 건축법이 있고요. 도시 및 주거 정비법이 있죠. 주거 환경 정비법에서 간단하게 도정법이 되죠. 그 세개 법률은 우리가 이제 우리 관계법규와 관련돼서는 상하로 나눠서 우리가 전문가가 세 과목 대해서 하시고 저에 대한 뭐 6개 법률을 우리가 살펴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이게 이제 세 문제가 출제되고요. 국유재산법 네 문제가 출제가 되죠. 금액에 대해서 우리 동산 채권 담보에 관한 법률이 한 문제 정도가 출제되고 있어요. 그래서 또 하나 우리가 이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서에 관한 법 이게 세 문제가 출제되고 있죠. 그래서 부동산 등기법 세 문제, 네 문제가 출제되고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 우리가 네 문제가 출제돼서 제가 이제 감정평가 관계법규를 맡은 과목은 한 6개 법률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 이거부터 우리가 이제 출발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 요거죠. 공간정보의 관한 법이죠. 우리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은 우리가 이제 네 문제가 출제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가 부동산 감정평가 관계법규와 관련돼서는 11문제를 우리가 맡고 있고요. 출제 경향은 주로 우리 법률을 해석하는 데 있어 법률 조문에 아주 뭐 우리가 간단하게 출제되는 경향이 있죠. 그러니까 법률을 우리가 꼼꼼하게 정리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에서 우리가 모든 법률을 배울 때 뭐가 중요합니까? 바로 용어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용어를 살펴보고 어떻게 이제 흘러가고 있는지 그 가정 체계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거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조문들을 조심해 줄 거 우리가 확인해 둘 필요가 있겠죠. 자, 우리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에서 우리가 이런 의미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혹시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이 뭐냐? 이걸 한번 여쭤보신다면 우리 사람의 뿌리가 있죠. 그게 호적제도라는 겁니다. 땅의 뿌리가 지적이라는 제도가 있죠. 그래서 지적제도. 우리가 간단하게 말한다면 우리 지적과 관련된 포인트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공간정보에서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에서 이 법률에서 우리가 상당히 중심키를 찾기가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 정보라는 것은 무슨 정보를 나타내고 있느냐? 한마디로 지적 정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관리적 측면이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 둘 필요가 있어요. 개발적 측면이라는 것은 주로 국계법, 그다음에 도정법과 관련돼서 건축법 이런 것들은 개발적 측면이죠. 자, 모든 관계법규에서 일조는 제 목적이 나오게 돼 있어요. 이 법을 배우게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이게 나와 있죠. 목적과 관련돼서는 우리 국토의 헐적 관리와 소유권 보호 목적의 그 제도적 의의가 있다라는 걸 확인해 주셔야죠. 자, 그러면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에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과거는 물어볼 수 있겠죠. 과거에 대해서. 과거에 대해서 뭐냐? 분명히 자, 청량수로 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 이게 명칭이 뭘로 바뀌었느냐?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뭐의 중심키를 잡을까? 우리가 청량법이라는 게 있고요. 수로조사 지적에 관한 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사대강 사별 벌리기에서 우리 통폐합이 된 거죠. 청량법과 수로 업무법과 지적에 관한 법이 세 가지 법률이 통폐합됨으로써 이렇게 이제 명칭이 뭘로 바뀌었느냐?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으로 바뀌었다라는 걸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법의 규정에서 왜 이 법의 목적은 무엇인가? 목적이라는 게 우리가 나오겠죠. 이 법의 목적을 우리가 배웠으면 여기에 대한 우리가 공식으로서 우리가 용어를 우리가 점검하게 되겠죠. 그래서 용어. 그러면 그러면 청량과 관련돼서 그러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단어가 뭘까요? 바로 청량이겠죠.
성향에 관련된 성향에 관련된 거, 서로 조사에 관련된 거, 지적에 관한 법, 여기에 이제 지적 파트의 개념들이 우리가 탄생하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모든 법을 배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뭘까요? 바로 우리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에서 중요한 요소는 세 가지 재료가 있다는 걸 확인해 둬야 돼. 그러면 세 가지 요소가 뭐냐? 요거죠. 이제 토지라는 거죠. 토지. 그러면 우리 이제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서 우리 이제 용어에서 토지 등이라고 그랬죠. 거기에 대해서 유가증권도 포함되고 있느냐? 역시 감평에 포함되고 있다는 게 또 하나의 논점으로서 대두가 되겠죠. 그러면 토지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지적 공부라는 게 있어요. 지적 공부. 여기에 대해서 이제 등록이라는 게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가장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에서 필요한 세 가지 재료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토지, 지적 공부, 등록. 요걸 가지고 우리가 용어를 정리해가고 법조문을 정리해가야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토지와 지적 공부와 등록 여기에서 필요한 뭐예요? 고춧가루를 딱 뿌려봐요. 그러면 토지 등록 단위를 뭐라고 그러느냐? 일명 이걸 필지라고 그러는 겁니다. 자, 필지라는 것은 그러면 결론적으로 토지의 등록 단위 이걸 필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가 필지가 배웠으면 필지는 주된 토지가 돼요. 양입지에 대해서는 무슨 토지가 되죠? 종된 토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부동산 학교론에서 우리가 이제 필지라는 것은 토지 등록 단위가 이게 필지다. 자, 필지에 대비되는 개념을 우리가 배웠을 거예요. 획지라는 게 있죠. 획지라는 것은 돈의 관점이야. 돈은 획 지나가죠. 돈이라는 것은 경제적 개념을 지칭하고 있어요. 그러면 토지 등록 단위가 필지다. 자, 필지라는 것은 그러면 앞으로 이제 이걸 한 필지로 우리가 생각해 둘 필요가 있겠죠. 여기에 대해서 한 필지 구성 요소로서 우리가 이제 서울특별시 마포구 바로 신수동 여기에 대해서 369대라는 게 있겠죠. 자,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수동이 일명 여기에 소재가 되겠죠. 소재 369면이 바로 지번이 되겠고요. 대가 이게 뭐가 되느냐? 바로 지목이 되겠죠. 지목. 자, 필지 구성 요소로서 이게 뭐냐? 요게 뭐가 됐죠? 한마디로 바로 면적이 되죠. 면적. 자, 요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배우죠? 경계가 되죠. 요거에 대해서 뭡니까? 좌표라고 우리가 배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토지 필지 구성 요소로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를 뭐라고 그러냐? 이걸 자, 토지의 표시사항이라고 그래. 표시. 자, 표시라는 것은 우리가 사실적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는 걸 기억해둬야 돼요. 그러면 토지의 표시에는 소재, 지번, 면적, 경계, 좌표가 있다. 그러면 요걸 이제 하나씩 요걸 기초로 해서 앞으로 조문을 읽어나갈 때 조문을 정리해둬야 되겠죠. 이렇게 나눈다 그러면 분할이다. 그렇죠? 분할이죠. 분할. 자, 분할이라는 것은 한 필지를 두 필지 이상으로 나누는 것. 이걸 뭐라 그래? 분할이라고 그래. 자, 이렇게 두 필지를 합치는 걸 뭐라 그래? 합병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분할과 합병의 개념들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끌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토지의 표시 사항에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여기에 뭉치면 몇 필지가 된다? 한 필지가 된다라는 걸 기억해 두셔야 돼.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러면 지적 공간 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안. 그러면 선생님 여기에 대해서 뭘 배우는 과목입니까? 바로 이거예요. 바로 지적 공부죠. 지적 공부. 자, 지적 공부 그러면 요거는 토탈 8종류가 있다라는 거. 대부분 이제 법정 지적 공부가 우리가 토지 대장, 임야 대장, 공유지명부, 대지권 등록부, 지적도 임야도, 경계점 좌표 등록부, 지적 가이드. 그래서 법정 지적 공부는 8종류가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지적의 3요소에서 모든 걸 우리가 캐치해 두셔야 돼. 자, 그렇다면 선생님, 그러면 이제 처음 강의 우리가 감평에 대해서 처음 준비하는 사람은 감정평가 관계법규로서 대체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은 뭘 배우는 거냐? 우리가 냄새를 맡아야 돼. 그걸 바로 우리가 토지대장 이런 것들을 배우는 법이 바로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이. 자, 그렇다면 이제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의 스타트 선상은 이렇게 우리가 잘라놨습니다. 그래서 지적의 3요소, 토지, 지적 공부 등록, 토지 등록 단위가 뭐냐? 필지다. 필지 구성 요소가 뭐냐? 바로 토지의 표시다. 이렇게 이제 의미를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프린터가 나온 거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해주면 우리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에서 제정 목적이 뭐냐? 이 법은 청약 및 수로 조사 기준 및 절차와 지적 공부, 부동산 종합 공부의 작성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바로 국토의 혈적 관리, 거기에 대한 행강 편찬하고 해상 교통의 안전, 국민의 소유권 보호, 바로 국민의 소유권 보호에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 국민의 효율적 개발이 아니에요. 우리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은 개발이 아니라 관리적 측면이야. 그래서 조문을 읽을 때 관리적 측면을 우리가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관리라는 것은 그러면 여기 한번 보죠. 자, 국토의 효율적 관리. 이걸 이제 정리를 하실 때 우리가 정리를 하실 때 국토의 효율적 관리다. 관리적인 측면. 자, 그러면 국토의 효율적 관리는 이거는 무슨 측면이냐? 바로 공익적 측면이에요. 이거는 어떠한 측면이다? 사익적 측면이야. 공익이라는 것은 공익을 올리면 사익이 깨지겠죠. 공익을 내리면 사익이 올라가겠죠. 그러면 우리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은 공법적 측면과 사법적 측면, 양 측면을 가진 법률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면 돼요. 공법과 사법. 그러면 우리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에서 뭐냐?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소유권 보호 이걸 적절하게 조화시키는데 의미를 두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국토의 효율적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뭘 줘야 되느냐? 실사를 줘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반영이 바로 대표적으로 실질적 심사주의를 취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따져주시면 되겠고요.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소유권 보호 목적이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바로 소유지적을 채택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공부할 때 우리가 발달 단계별 분류로서 법지적, 소유지적, 다목적 지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맨 처음에 이제 세 지적이 발전하면 다목적 소유권 보호 목적으로 가겠죠. 소유지적이 되고요. 그럼 소유지적이 발달하면 어디로 가느냐? 바로 소유지적이 발달하면 우리가 어디로 가느냐? 다목적 지적으로 가요. 그래서 이 소유지적을 무슨 지적으로 하느냐? 바로 법지적이라고 그러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유지적, 법지적. 자, 그래서 필지의 관점은 소유의 관점이고 법적 개념이라는 게 탄생하게 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틀리면 안 됩니다. 우리 공간정보라는 것은 공간정보 그러면 우리가 지적과 관련돼서 등록 차원에 따른 분류로서 2차원, 3차원, 4차원 지적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3차원 지적이 아니에요. 2차원 지적이라는 걸 확인하면서 우리 제1조와 관련돼서 우리가 반드시 한번 우리가 이 법을 펴게 된 이유가 뭐냐? 그걸 한번 생각해 둘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재정 목적과 관련돼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렇게 정리해 두시고 그러면 이제 제2조와 관련돼서 용어의 정리가 있겠죠. 그러면 청량이 뭐냐? 자, 청량이라는 게 뭐고? 그러면 여기에서 기본 청량이 되겠죠. 기본이 되는 청량은 뭘까요? 누가 정해야 돼요? 바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실시하는 청량이죠. 그러면 기본 청량이란 모든 청량의 기초가 되는 공간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실시하는 청량. 이게 바로 기본 청량이 됩니다. 자, 공공청량이란 그러면 공공 그러면 국가, 지자체 이런 것들이 하는 게 공공청량이죠. 여기에 대해 지적청량이란 그럼 지적청량을 왜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죠. 자, 여기 한 필지가 되죠. 분할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면적이죠. 면적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고요. 여기에 대해서 뭡니까? 바로 경계죠. 이게 좌표야. 면적과 경계와 좌표를 정하는 청량. 이게 무슨 청량이다? 지적 청량이라는 거 다시 한번 잡아둬야 돼. 그러면 지적 청량이란 자, 면적과 경계와 좌표를 정하는 청량으로서 지적 학정 청량 및 지적 재조사 청량을 포함한다는 거예요. 자, 지적 학정 청량은 대표적으로 어디 지역이냐? 도시개발 사업 지역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학정지문 도시개발 사업이에요. 지적 재조사 청량은 바로 지적 재조사를 하게 한 청량이 뭐예요? 바로 지적 청량한다. 지적 청량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지적 청량이란 그럼 결론적으로 면적과 경계와 좌표를 정하는 청량으로서 지적 학정 청량과 지적 재조사 청량을 포함해서 무슨 청량이라고 그런다? 지적 학정 청량이라는 거. 자, 그러면 이제 그러면 선생님
지적 확정 정량이 뭡니까? 그래서 그 밑에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도시개발사 요걸 포인트를 하나 잡아두시고 자 이번과 관련돼서 지적재해조사 정량 이거는 지적재해조사에 관한 특별법이야. 그래서 지적재해조사에 관한 특별법으로서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거기에는 장난을 많이 쳐요. 그래서 지적재해조사에 관한 특별법. 그러면 지적재해조사와 관련돼서는 가장 최근에 도입된 거다. 이 정도 우리가 한번 확인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과 관련돼서 2호 지도가 나오고요. 지도는 한번 크게 문제될 거는 없으니까 확인해 두시면 되겠고요. 자, 3번에 그러면 3번에 뭐냐? 3호에 대해서 지적 소관청이 나와 있죠. 그러면 지적 소관청이란 뭐냐? 이걸 우리가 다져볼 필요가 있죠. 자, 지적 소관청. 아니, 선생님. 소관청은 소관청인데 왜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은 자, 지적 소관청이라고 말합니까? 그렇다면 자, 지적 소관청이란 자, 지적 소관청이란 그럼 뭘 관리하는 데냐? 요걸 관리하는 데예요. 지적 공부를 관리하는. 자, 지적 공부를 관리하는 이게 바로 우리가 지적 소관청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적 소관청이란 그러면 대표적으로 그러면 자, 지적 공부를 관리하지 아니한 자는 결론적으로 지적 소관청이 될 수가 없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한번 이렇게 한번 보자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죠. 자, 서울특별시, 서울시죠. 서울시장은 어때요? 바빠요, 안 바빠요? 바쁘죠. 그러면 서울시장은 지적소관청을 관리하지 아니한 자야. 그러면 특별시장은 제외되네요. 자, 부산시장은 광역시장이죠. 부산시장도 바쁘시죠. 지적 공부를 관리하지 아니한다고. 자, 수원시장은 어때요? 자, 지적 공부를 관리해요? 안 하죠. 바쁘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수원시장을 뭐라고 그래? 대도시시장이라고 그래. 그러면 인구 50만 명 이상을 가진 특별시와 광역시를 제한 인구 50만 명 이상을 뭐라고 그러죠? 대도시시장이라고 그래. 그럼 여기에 대해서 다음 중 나열한 것 중에서 지적소관청이 아닌 자를 골라라. 그러면 특별시, 광역시, 대도시시장을 고르라는 문제가 되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세종시장은 어때요? 바빠요? 안 바빠요? 안 바쁘죠. 그래서 자치시장이라고 그래. 양주시는 일반 시장이죠. 안 바쁘죠. 관리하셔야 되고 군수구청장. 그러면 지적소관청이란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구청장을 뭐라고 그런다? 지적소관청이라고 그래. 자, 지적소관청이란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거기에다 포인트를 잡고요.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구청장을 뭐라 그래? 바로 지적소관청이라는 거. 여기에 대해서 행정시의 시장은 포함 동그라미. 자치구가 아닌 구의 시장은 제외된다는 거. 이게 대표적인 대도시 시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조정과 관련돼서 자치구가 아닌 구청장은 포함된다는 거. 그러면 포함과 제외와 포함. 이걸 한번 잡아두셔야 돼. 그러면 결론대로 지적소관청이란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자. 이게 바로 지적소관청이라는 거예요. 자, 지적소관청과 관련돼서 다시 한번 우리가 잡아놓고요. 그러면 국토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의 대표적인 주체는 바로 지적소관청이야. 지적소관청이란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자. 이렇게 우리가 정리해 둘 필요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가 이제 4번에 지적공부가 나와 있죠. 지적공부. 자, 우리가 법정 지적 공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해 둘 필요가 있죠. 그러면 지적 공부와 관련돼서는 토탈 몇 종류냐? 8종류다. 8종류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정리해 봐요. 그러면 자, 거기 프린트를 보시면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역명부, 대지권 등록부 거기까지 잘라봐요. 일명 그걸 대장이라고 그럽니다. 지적도 임야도를 뭐라고 그러냐? 도면이죠.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대장 형식의 치우침 도면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지적 정량을 통하여 조사된 토지를 토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정보 처리 관리 체계 시스템에서 우리가 아는 지적 파일까지 해서 거기에다 밑에다 지적 파일까지 하나 딱 우리가 써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통하여 조사된 토지에
해당 토지 소유장을 기록한 대장 및 도면 나와 있죠. 그래서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하여 기록 저장된 것, 무슨 파일까지, 자, 지적 파일까지 포함돼서 무슨 공부라고 그런다. 지적 공부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지적 공부에 대해서 이제 8개를 우리가 한번 숙지해 보죠. 첫 번째,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공유지 연명부, 대지권 등록부, 경계점, 좌표 등록부, 무슨 하일, 지적 하일. 이렇게 해서 지적 공부 8종류를 우리가 반드시 그러니까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을 배우게 대해서는 지적 공부 8종류를 확인해 둘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지적 공부가 이제 끝났어요. 이 의미에서 이제 끝났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밑으로 내려와야죠. 그래서 토지 등록 단위를 뭐라고 그러냐? 필지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 제2조에서 필지라는 개념을 우리가 잡아줬다는 거예요. 자, 필지 그러면 한번 잡아보죠. 자, 필지라는 것은 뭐냐? 우리가 간단하게 한다면 가장 기본이 된다는 개념은 이게 바로 토지 등록 단위, 이걸 필지라고 그래요. 토지 등록 단위를 필지라고 한다. 첫 번째 우리가 개념을 우리가 잡아둘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 여기에 대해서 주된 토지를 잡아야 돼. 주된 토지. 이 주된 토지가 뭐냐? 즉 필지라는 겁니다. 세 번째 자, 인위적 개념입니다. 인위적 개념. 세 번째 자, 소유의 관점에서 보겠죠. 그래서 소유의 관점. 그래서 소유의 관점. 다섯 번째, 법적 개념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법적 개념. 자, 법적 개념으로 우리가 잡아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에서 발달 단계별 분류해서 우리가 법지적이 법지적, 소유지적 같은 말이죠. 그래서 소유, 법. 그래서 우리나라는 소유지적이며 법지적을 채택하고 있다. 이렇게 연결되기 시작하겠죠.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토지 등록 단위가 가장 기본이 돼야 되고요. 요 주된 토지가 있으면 여기에 대해서 종된 토지, 우리 종된 토지. 자, 우리가 지적이라는 것은 호적에 갖다 대죠. 그럼 필지는 적자고 여기에 대해서 종된 토지는 양자가 되겠죠. 그게 대표적인 우리가 양입지가 된다는 걸 우리가 확인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럼 필지의 개념과 관련돼서 인위적 개념이다. 요 인위적 개념이라는 것은 요거죠. 자, 필지, 몇 필지? 한 필지. 자, 국가가 이렇게 나눠놨다. 국가가 인위적으로 나눠놨다. 그래서 인위적 개념이라는 말을 써주게 되고요.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재형학상 개념이 아니라는 걸 잡아놔야 돼요. 자, 필지라는 것은 재형학상 개념이지 인위적 개념이 아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틀린 지문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5개 지문. 그러면 자, 법조문을 해석할 때 가장 기본적인 거. 요 필지라는 것은 토지 등록 단위. 그래서 거기 5호 필지. 그래서 필지란 토지 등록 단위를 뭐라고 그러냐? 필지라고 그래요. 자, 필지에 관련돼서 그러면 필지와 관련돼서는 우리가 앞으로 이런 걸 우리가 처리해 줘야 되겠죠. 몇 필지? 자, 2필지가 되죠. 그러면 이렇게 합치는 걸 뭐라고 그래요? 바로 두 필지를 한 필지로 합하는 걸 뭐라고 그래요? 합병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여기가 A예요. A. A가 B예요. 이렇게 두 필지를 한 필지로 설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소유자가 다르니까.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A고 여기에 대해서 A다. 세 필지를 합병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합병할 수 없죠. 이유는 떨어져 있으니까. 그러면 필지의 승립 요건은 결론적으로 동일해야 되고 붙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필지의 승립 요건은 소유자도 동일해야 되고 그래서 동일성. 연속성이 돼야 돼. 이때 연속성은 뭐의 연속성이냐? 한마디로 집안의 연속성이라는 거예요. 집안의 연속성. 자, 그러면 필지의 승립 요건은 동일성과 집안의 연속성으로서 이렇게 되겠죠. 몇 필지? 예, 한 필지가 되죠. 이렇게 하면 두 필지. 합치는 걸 뭐라고 그래요? 합병. 그러면 필지의 승립 요건은 결론적으로 합병의 승립 요건이에요. 그래서 그 우측에다가 필지로 한 필지로 정할 수 있는 지금 그게 나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의미를 잡아 두시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종된 토지가 있고요. 그러면 종된 토지를 뭐라고 그러죠? 양입지라고 그러죠. 그러면 양입지와 관련돼서 양입지의 제한 요소들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 2번에 한번 보죠.
다음에 토지는 주된 형태의 토지에 편입하여 한 필지로 할 수 있다. 다만 종된 형태의 토지 지목이 된 경우와 종된 형태의 토지 면적이 주된 형태의 토지 주 용도의 토지 면적을 10%를 초과하거나 330제곱미터를 초과한 경우는 거래하지 아니하다. 그러면 배보다 겉배꼽이 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배보다 배꼽이 트는 거. 그러면 10%를 초과, 330제곱미터를 초과하면 이때는 양입에 제한된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자 주객이 전도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종된 토지의 지목이 된 경우는 양입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양자로 들을 수 없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필지라는 것은 그러면 자, 주된 토지, 종된 토지, 양입지의 관계를 우리가 확인했고요.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토지의 표시죠. 토지의 표시. 자, 토지의 표시. 표시라는 것은 항상 우리가 기억해 둘 거는 사실이라는 거야, 사실. 그러면 토지의 표시의 상황에서는 우리가 이제 한번 우리가 잡죠. 한번 불러봐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여기에 뭉치면 몇 필지? 예, 한 필지가 돼. 한 필지. 그러면 이걸 뭐라고 이름을 주죠? 토지의 표시라고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러면 토지의 표시상에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 그래서 6개가 뭉치면 몇 필지다? 한 필지라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지번과 관련돼서 우리가 이제 토지의 표시사항을 우리가 살펴봤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스타트를 이쪽으로 끊어주죠. 자, 지적의 3요소. 그러면 이제 토지와 지적권과 등록이다. 자,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한 필지죠. 두 필지가 되죠. 여기 369가 되고요. 369의 1이 돼. 그러면 여기 이제 지번이죠. 지번이란 토지의 번호를 붙여서 그 번호를 붙였어요. 그래서 지적공부에 등록한 번호. 이게 바로 지번입니다. 지번의 정확한 우리 법적 개념을 우리가 잡아야지. 지번이 뭐냐? 그러면 지번이 지번이다. 이러면 앞으로 해석해 나가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번이란 바로 지번이란 지적공부에 등록한 번호. 이게 바로 지번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369가 본번이죠. 여기 본번이고 여기 부번이야. 그러면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겠고요. 자, 요거는 그러면 탁구를 한 사람이 치면 단식, 두 사람이면 혼합 복식이 돼. 그러면 본번과 부번을 읽을 때 요거는 다시로 표시하지만 의라고 읽어줘야 돼요. 그러면 이 지번 앞에 산자를 부여하죠. 그러면 임야 대장의 등록지를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면 결론 지번이란 지적공부에 등록한 번호. 이게 바로 지번이다. 한번 확인해 두셔야 돼요. 자, 이번에 지번 부여지기란 지번 부여지란 지번을 부여하는 단위적으로서 엄면이 아니에요. 그러면 동일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번을 부여하는 지역으로서 지번을 부여하는 단위 지역. 이 단위 지역을 우리가 포인트를 잡고 동의, 이에 준하는 지역. 자, 그러면 지번 부여 지역과 관련돼서 제일 많이 출제된 포인트는 엄면으로 장난을 칩니다. 엄면이 아니라 동이라는 걸 확인해 주시고 선생님, 이에 준하는 지역이 뭔지 궁금합니다. 그게 바로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가 이게 바로 이에 준하는 지역을 말하죠. 그럼 지번과 관련돼서 지적 공부에 등록한 번호, 지번 부여 지역이란 동이 이렇게 잡아놔야 돼. 자, 3번과 관련돼서 이제 지목을 잡았으니까 이제 지번에 대해서 우리가 잡았고 지번의 부여 기준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고요. 지목. 그러면 지번은 사람에 갖다 대면 뭘까요? 이게 뭐 이름이겠죠. 자, 지목에 갖다 대면 이거는 성별이 되겠죠. 성별. 그래서 성별. 자, 지목과 관련돼서는 아주 중요해요. 지목과 관련돼서는 이제 28개와 관련돼서 우리가 정리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지번은 이름이다. 사람에 갖다 대면 지적공부에 등록한 번호. 자, 그러면 우리 사람에 갖다 대면 성별이 몇 개예요? 2개죠. 남성, 여성이죠. 땅의 성별은 몇 개냐? 28개야.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지목은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 있어. 그러면 지목이란 토지의 주된 용도. 이 자리를 포인트를 잡아야 돼. 용도. 용도라는 것은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나라는 용도 지목을 채택하고 있어요. 그러면 토지의 주된 형상에 따라 형상 이름은 틀려요. 용도라는 포인트를 잡고 그러면 지목이란 토지의 주된 성질에 따라 그러면 토성 지목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지목의 분류 체계와 관련돼서 그러면 용도 지목과 토성 지목과 지행 지목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무슨 지목이다? 용도 지목이라는 걸 잡아야 돼. 자, 그러면 지금 용도 지목으로서 그러면 최초 지목은 그러면 현행 지목은 28개죠. 그러면
최초 지목은 19개라서 19개, 그 다음에 21개, 그 다음에 24개, 28개 이렇게 지목이 변천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빼면 하나, 요거 빼니까 둘, 요거 빼니까 3이 되고 요거 빼니까 4가 되죠. 대표적으로 최근에 늘어난 지목들이 있겠죠. 우리 차 뭐 먹고 살아요? 예, 주유소용지. 차로 집이 있어야죠. 주차장. 자, 물건을 공간을 유통 경제가 발달하니까 물건을 보관할 장소가 있어야죠. 창고 용지라는 게 있겠네요. 여기에 대해서 식생활이 바뀌어 건물 고기를 채워야 되겠죠. 그래서 양어장이라는 지목이 늘게 나요. 그러면 지목은 계속적으로 늘어날 수도 있고 줄을 수 있다. 그러면 지목이란 무슨 지목이기 때문에 용도 지목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목이란 토지의 주된 용도 이걸 우리가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자, 경계점이란 그러면 점이야. 점 동그라미. 경계점이라는 것은 선의 굴곡점으로서 지적된 임야도의 도의 형태로 등록되거나 다음에 경계점 좌표 등록에 좌표 형태로 등록되는 점. 이걸 무슨 점이라고 그런다. 경계점이라고 그래. 자, 경계점을 잡아주는 이유는 이 경계점을 잡아주기 위해서는 점을 잡아주는 것은 경계의 개념을 잡아내기 위해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봐봐요. 여기 선의 굽어져 선의 굴곡점 X축, Y축. 그래서 평면직각, 종행 추선의 교차점. 그러면 이 좌표는 어디에 등록하느냐? 좌표,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등록이 되거든. 그러면 결론적으로 경계점이란 선의 굴곡점으로서 지적된 임야도, 도의 형태로 도의 동그라미,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좌표 형태로 등록되는 점을 무슨 점이다? 경계점이라는 걸 우리가 잡아 두셔야 돼. 자, 그러면 경계라는 개념은 이제 경계점을 잡았으니까 경계의 개념을 잡아야죠. 그러면 여기 한번 보시죠. 여기가 A가 있고 B가 있고요. C가 있어. 이게 바로 우리가 필지죠. A 필지, B 필지, C 필지. 그러면 이게 경계점이야. 경계점이라는 것은 경계는 뭐예요? 경계란 경계점들을 직선으로 연결한 선. 이게 바로 경계가 되겠죠. 경계란 필지별이야. 직선이야. 지적 공부에 등록한 선. 이걸 바라고 뭐라 경계라고 그래. 자,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잡아당기니까 뭐가 튀어나와요? 면적이라는 개념이 하나 튀어나오죠. 그럼 면적이란 바로 수직 면상이 아니라 수평 면상의 넓이다 이렇게 된게 돼. 자, 수평 면상 넓이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수평 지적이 탄생하고요. 평면 지적이 탄생하고 우리 등록 차원에 따라서 2차원, 3차원 지적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몇 차원 지적이냐? 2차원 지적을 채택하고 있다. 요게 그러면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은 3차원 지적이 아니에요. 몇 차원 지적이다? 2차원 지적이 법적 근거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면적의 개념을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토지의 등록 단위에서 필지의 개념을 잡았고 필지의 구성 요소를 토지의 표시를 배웠고요. 그러면 토지의 표시가 달라질 수 있어. 달라질 수 있죠. 그게 바로 뭐예요? 바로 토지 이동이라는 거야. 자,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토지 이동의 개념을 우리가 한번 잡아봐야죠. 토지 이동이란 이 이자가 무슨 이자일까요? 그래요, 다를 이자야. 그러면 토지 이동이란 무슨 표시를 네, 토지의 표시를 원, 새로이 정하거나 투, 변경, 말소하는 것. 자, 그러면 토지 이동이라는 것은 토지 이동의 개념은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 이게 바로 토지 이동의 개념이거든. 그러면 토지 표시에 대해서 뭐가 있죠?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를 새로이 정하는 것도 토지 이동이요. 변경하는 것도 토지 이동이요. 말소하는 것도 토지 이동이라. 자, 토지 이동의 개념을 우리가 토지 이동 사유에 대해서는 우리가 외울 필요가 없겠죠. 그러면 토지 이동이란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 이걸 뭐라고 그래? 바로 토지 이동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확보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러면 새로이 정한다 무슨 등록일까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신규 등록이 나오겠죠. 신규 등록이죠. 자, 신규 등록이란 새로이 조성된 토지와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않은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 그러면 신규 등록의 개념이 우리가 탄생하게 되죠. 자, 등록 전환이란 그럼 여기 한번 보죠.
자, 지적 공부 중에서 임야대장이 있잖아요. 임야대장. 그 다음에 임야도가 있다라는 거야. 임야도. 그럼 여기에 대해서 토지대장. 그 다음에 지적도가 있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임야가 비싸요? 토지가 비싸요? 토지가 비싸죠. 그러면 임야에서 토지를 전환을 시켜. 그러면 등록전환이 탄생하게 돼. 그러면 등록전환이란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 것? 임에서 토로 가는 것. 이게 바로 등록전환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등록전환과 관련돼서 우리가 배울 거예요. 자, 분할이 있죠. 분할과 관련돼서. 분할이란 나눠요. 나눴다. 그러면 한 필지를 두 필지상으로 나누는 것. 합병이란 그러면 합병이란 두 필지 이상을 한 필지로 합하는 것. 이게 합병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지목 변경이죠. 자, 지목 변경과 관련돼서 지목 변경이란 지적 공부의 지목을 받고 등록할 때 이게 지목 변경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축적 변경의 개념을 우리가 한번 또 정확하게 잡아야 되겠죠. 자, 축적 변경이란 어선도의 지적도의 경계점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작은 축적을 큰 축적으로 변경하는 것. 이게 무슨 변경이다? 바로 축적 변경이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신규 등록과 등록전환과 분할과 합병, 지목 변경과 축적 변경은 대표적인 무슨 이동 사유가 되죠? 토지 이동 사유가 된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요거 등에서 이제 용어를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 법조문에 대해서는 크게 이제 체계를 한번 잡아보자고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보죠. 자, 우리가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에서 우리가 이제 과거의 본명은 청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이야. 그래서 이제 지적 청량의 개념을 잡았죠. 그러면 지적 청량과 관련돼서 지적 청량이란 면적과 경계와 면적 경계와 좌표를 정하는 청량, 경계, 면적, 좌표를 새로이 정하는 청량, 자, 경계를 정하는 청량, 이게 바로 지적 청량이었죠. 그럼 제2장과 관련돼서 자, 제2장 지적 청량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 지적 청량을 이제 배웠을 때, 그럼 앞으로 지적 청량이라는 공부하실 때 이걸 우리가 잡아줘야 되겠죠. 첫 번째, 앞으로 지적 청량의 대상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략해야 돼야 되고요. 자, 지적 청량의 대상은 13개가 됩니다. 13개가 되고요. 지적 청량을 그러면 정리하실 때 바로 조문을 정리할 때 지적 청량의 대상 13개를 우리가 포인트를 잡으면서 우리가 정리해 둘 필요가 있고요.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와 관련돼서는 자, 지적 청량 의뢰 절차와 관련돼서 지적 청량 의뢰 절차와 관련돼서 의뢰 절차. 자, 지적 청량 의뢰 절차를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여기에 드는 이제 청량 기간과 검사 기간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확보를 해 두셔야 되고 조문을 조심해서 읽어 들어가야 되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자, 세 번째와 관련돼서는 뭐냐? 바로 지적 청량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 그게 바로 지적 청량 자, 지적 청량 적부 심사 절차들 이 부분에 대해서 조문을 인지하시고요. 네 번째와 관련돼서 우리가 인지해 줄 거 바로 지적 청량 기준점에 대해서. 자, 지적 청량 기준점에는 우리가 이제 세 개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국가 기준점이 있고요. 국가 기준점, 국가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공공 기준점이 있고요. 공공단체는 국가 공공 기준점이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시도지사 지적 소관 청량은 바로 지적 기준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적 기준점. 그래서 지적 청량 기준점에는 국가 기준점, 공공 기준점, 지적 기준점 이렇게 우리가 정리하면서 지적 기준점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또 세 개가 있죠. 지적 삼각점이 있고요. 그래서 지적 삼각 보조점이 있어요. 지적 삼각 보조점. 그다음에 지적 도관점이 있다라는 거. 지적 도관점. 그러면 자, 지적 삼각점, 지적 삼각 보조점, 지적 도관점 이게 바로 지적 기준점이야. 앞으로 지적 기준점과 관련돼서 기준 그러면 앞으로 기초 청량으로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자, 지적 청량의 구분은 크게 기초 청량과 세부 청량으로 구분이 된다라는 거. 여기에 대해서 반드시 알을 거. 그러면 거기에 지적 청량과 관련돼서 지적 청량을 실시. 지적 청량의 대상을 우리가 13개 반드시 우리가 확인해 두셔야 되는 거.
자, 그 밑에 보면 지적의 의뢰가 나와 있어요. 지적 정량의 의뢰. 여기에서 우리가 지적 정량의 의뢰에 관련돼서 지적 정량 수행자를 알아둬야 돼. 그러면 지적 정량 수행자는 누가 있느냐? 지적 정량 업자와 자, 대한지적공사 부신이 있죠. 그게 한국국토정보공사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적정량 수행자는 그러면 지적정량업자와 한국국토정보공사 두 개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지적정량업에 등록을 한 자, 지적정량업에 등록을 한 자는 대표적으로 시도지사 등록이라고 써놔요. 자, 한국국토정보공사는 결론적으로 설립 등기함으로써 그래서 지적정량 수행자의 개념을 다시 한번 확인해 둘 필요가 있다라는 거. 그럼 지적정량의 의뢰. 그래서 그 밑에 자, 그러면 4번에 관련돼서 자, 토지 이동에 따른 면적의 결정 방법이 있고요. 그러면 5번에 지적정량의 적부심사. 이 부분에 대해서 자, 우리가 이제 지적 정량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 이게 바로 지적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근데 지적위원회와 관련돼서는 자, 심의하고 의결하는 기관이고 여기에 대해서 또 비상설이 아니라 대표적인 상설 기관이에요. 그럼 시도에 뭘 두느냐? 바로 지방지적위원회를 두고 있다는 거. 그러면 국토교통부에 뭘 두고 있느냐? 중앙지적위원회를 두고 있다는 거예요. 선생님, 그럼 중앙지적위원회하고 지적위원회의 차이점은 뭡니까? 그러면 우리가 조문을 읽을 때 자, 지적위원회는 바로 지적정량 적부심사라는 걸 잡아야 돼. 그러면 우리 중앙지적위원회는 지적정량 적부 재심사 등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런 문제. 자, 지적정량 적부 재심사와 지적결제 긴계의 산안사항은 누가 의결하느냐? 바로 중앙지적위원회라는 거. 그래서 적부심사와 관련돼서 그 5번과 관련돼서는 꼭 한번 정리해놓고 들어가셔야 돼요. 자, 그다음에 이제 제2장, 제3장 지적이라는 게 나오겠죠. 지적이란 봐봐요. 여기에다 이제 붙여 나가면 돼. 조문을 읽어 나갈 때. 그게 토지의 등록이에요. 토지의 등록. 그러면 여기에다 단위를 붙이면 뭐가 된다? 필지가 돼. 여기에서 윤곽을 잡을 거는 토지의 조사 등록은 두 가지를 딱 윤곽을 잡아야 돼. 그 옆에다가 우리가 이렇게 정리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토지의 등록과 관련돼서 지적. 자, 배워 들어가죠. 자, 항상 모든 토지야. 자, 모든 토지는 누가 정하느냐? 역시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해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다. 국토교통부 장관. 여기에 대해서 이제 토지 표시 결정은 누가 하느냐? 지적소관청이 한다라는 거예요. 지적소관청. 자, 그러면 이제 기초 체력을 강화시키죠. 우리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을 배우기 전에 모든 토지는 누가 정해요? 국토교통부 장관. 토지 표시 결정은 누가 한다? 지적소관청이 한다는 걸 잡아두시고 자, 토지 표시와 관련돼서는 아주 너희 나중에 어떤 테마로 빠지죠? 자, 권리관계, 사실관계. 표시는 사실관계야. 빨리 그걸 입력을 해야 돼요. 여기에 대해서 등기 촉탁이 탄생하게 돼. 등기 촉탁이란 알릴촉, 알릴탁, 등기소에 알려주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토지의 표시, 그러면 토지의 표시와 관련돼서는 뭐냐? 바로 이거는 토지 이동이 되겠죠. 토지 이동이란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에 대해서 지적소관청의 의미는 뭐냐? 앞으로 조문을 읽을 때 바로 직권이야. 직권. 얘가 정리해주면 직권 정리가 되고요. 얘가 정정해주면 직권 정정이 돼. 그러면 지적소관청과 관련돼서 지적소관청 직권으로 해준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통지 사유가 발생하죠. 그럼 통지란 뭐라고 배웠어요? 소유자가 모르는 경우 통지해줘야죠. 소유자가 아는 경우는 통지할 필요가 없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직권이다. 그러면 직권은 통지. 그럼 얘가 정리해주면 바로 직권 정리가 된다라는 거. 그럼 모든 토지는 국토교통부 장관, 토지 표시 결정은 지적소관청 이렇게 한번 하게. 자, 그래서 토지 조사 등록과 관련돼서 이제 그렇게 되고요. 그래서 특히 1번에 국토교통부 장관 모든 토지 정리해 둘 필요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토지 표시 결정은 누가 지적소관청이 결정한다라는 거 의미를 우리가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지상 경계 구분을 해야죠. 경계는 어떻게 두는가? 그러면 경계를 들어가기에는 경계란 뭐예요? 필지별로 경계 정관을 직선으로 연결한 선. 이게 바로 경계가 되죠. 자, 경계 결정 기준과 관련돼서 우리가 자주 출제되는 것은 이제 경계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면 경계는 넘나지가 없다. 그러면 중앙으로 경계를 결정해요. 넘나지가 있다. 그러면 하단부를 경계로 하고요.
자, 그러면 절토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단부를 경계로 결정한다는 거야.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자, 해면에 접한다. 최대 만저희. 보수에 접하면 최대 만수위가 되고요. 제방에 대해서는 바깥쪽 어깨선. 지금까지 경계 결정 기준과 관련돼서 자주 출제되고 있으니까 그 의미 한번 확인해 놓고 그래서 자, 넘나지가 없다. 중앙. 넘나지가 있으면 하단부. 그 다음에 절토된 부분은 상단부. 그래서 해면 수면 최대 만저희 최대 만수위. 제방은 바깥쪽 어깨선. 특히 이제 그 밑에 지상 경계 구역을 형성하는 구조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소유권에 따라서 지상 경계를 결정한다. 요거 특별한 사정이 발생했다면 소유권에 따라서 결정이 돼요. 그런데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조심해서 우리가 다뤄 놓으셔야 됩니다. 요거는 소유자가 다르다. 그러면 소유권 소유자. 특별한 사정이 발생했다면 이때는 소유권에 따라서 결정돼. 높낮이가 없는 경우, 소유자가 다른 경우, 중앙에 따른다. 이러면 X가 돼요. 중앙이 아니라 뭐에 따른다? 바로 소유권에 따라서 결정된다라는 거. 그걸 한번 확인해 두시고. 자, 3번에 관해서 지번의 부여. 우리의 지번과 관련돼서 지번을 직접 부여해 봐야 되겠죠. 자, 우리가 분할했으면 지번을 부여해야 되겠죠. 요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항상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지번이란 필지 부여여 지적 공부에 등록한 번호를 바로 지번 부여지겠죠. 지번은 우리가 북서에서 남동쪽으로. 자, 우리가 이제 지번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번을 부여하는 방법에서 여기 이제 동서예요. 동서 남북이 있어. 그러면 지번을 시작할 때 북서쪽에서 남동쪽으로 지번을 건너는 거. 그러면 우리나라는 결론적으로 북동 기본식을 채택하고 있다. 북동 기본식이랑 북서 기본식이죠. 북서 기본식이랑 북서쪽에서 시작하여 남동쪽으로 지번을 건너는 것. 이게 바로 북서 기본식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지번의 부여와 관련돼서 신규 등록전환은 어떻게 지번을 부여할 건가? 조문을 정리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분할의 경우, 그 다음에 합병의 경우, 지적 확정 정량을 실시한 지역. 그래서 지번 부여와 관련돼서는 우리가 뭐 따로 우리가 이제 1시간 정도 우리가 그 법에 대해서 요약 정리니까 이 부분이 중요하다. 다시 한번 확인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경계가 끝났죠. 그러면 지번이 끝났으면 이제 지목이죠. 지목에 대해서 이제 가장 많이 출제됐어요. 간편과 관련돼서는 지목이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용도라는 것 그래서 우리나라는 용도 지목이다. 자, 그러면 지목은 사람에 해당돼요. 그럼 하나의 필지에는 한 개의 지목. 그러면 일필, 일목의 원칙, 단식 지목을 채택하고 있다. 이렇게 연결이 돼요. 자, 필지가 둘 이상의 용도로 활용되는 경우 주된 용도에 따라서 이게 바로 주된 용도에 따라서 주지목 추정의 원칙. 대표적으로 사적지라는 지목에서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3번의 토지가 일시적 용도로 사용될 때 지목을 변경하지 아니한다. 이게 대표적인 영속성의 원칙이야. 자, 지목의 구분과 관련돼서는 우리가 이제 1번부터 전부터 그러면 여기 있는 것만이라도 충분히 읽고 가셔야 돼요. 자, 전이 있다, 답이 있다, 가수원, 목장용지, 임야, 강천지. 강천지라는 것은 물이 솟아오르는 것, 임야. 그 다음에 염전, 그 다음에 별표 새겨놓고 따로 해놔야죠. 공장용지, 학교용지, 주차장. 주차장 용지라는 지목은 없어요. 주차장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주유소 용지, 창고 용지, 도로. 그 다음에 철도 용지, 제방, 하청, 국어, 유지, 양어장, 수도 용지, 공원 요 의미를 잡아놓고요. 자, 13번에 이제 23번에 체육용지, 유원지, 그 다음에 종교용지가 있고요. 그래서 사적지, 묘지, 잡종지, 그래서 28종류를 우리가 잡아놔야 돼. 자, 지목의 표기와 관련돼서는 우리가 자주 배우죠. 지목과 관련돼서는 앞으로 지목은 우리가 이제 지목은 끝자리가 지적 공부 중 끝자리가 도하고 장에만 등록된다라는 거. 그러면 지적도 임야도는 그러면 뭐냐? 토지대장, 임야대장은 그러면 정식 명칭이야. 공장용지면 공장용지, 공원이면 공원이에요. 근데 지적도와 임야도는 원칙은 머리 글자, 첫 글자를 달한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문자가 무슨 문자냐? 바로 차문자죠. 근데 차문자가 우리가 자주 출제되고 있는데 그거는 뭐 이유를 알면 왜 자주 출제하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봐봐요. 공장용지 공원이잖아. 공장용지 공원 포함은 어디가 공원이고 공장용지인지를 모르겠죠. 그래서 공원은 공으로 표시하고 공장용지는 장으로 표시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 차문자 원칙이 4개가 있다는 걸 우리가 잡아두고 들어가야 돼. 그러면 차문자는 뭐가 있어요?
다시 한번 우리가 숙지하자고. 자, 그러면 뭐가 있느냐? 장, 차, 선, 언 이렇게 잡아야 돼. 장이라는 것은 공장 형지요. 차, 주차장, 전, 하천, 언은 유원지. 그래서 장, 차, 천은 이렇게 이제 잡아둬야 돼요. 자, 토지 표시상으로서 이제 지목의 구분을 우리가 숙지해야 되고, 그다음에 면적. 면적과 관련돼서는 우리가 면적 처리, 면적 측정의 대상이 아닌 거와 합병이라는 것은 면적을 정량할 필요가 없죠. 왜? 두 필지를 한 필지로 합하니까. 그러면 합병은 대표적으로 지적 정량의 면적 측정의 대상이 아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봐봐요. 우리 한 필지에서 행정구역 명칭이 바뀌었다. 경계 변동이 없죠. 그러면 면적 측정의 대상이 아니다. 369가 370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경계 변동이 없죠. 그래서 지번 변경은 청량하지 않는다라는 거야. 여기에 대해서 대가 주차장으로 바뀌었다고 해봐요. 경계 변동이 없죠. 그러면 청량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 우리가 기억해 둬야 돼. 자, 면적 측정의 대상과 관련돼서 단수 처리, 건수 처리. 우리가 뭐 수학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4,4,5입을 하게 되지만 4,4,5입을 하게 되면 장부의 허수가 발생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4,4,5입을 포기하고 5,4,5입을 도입하게 됩니다. 우리가 천단위 축적과 관련돼서는 자연수로 나타나죠. 자연수로 나타나는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풀이할 때 자소 반복하면 돼요. 5로 끝났다. 앞에 홀수 짝수만 보면 돼요. 홀수다. 그러면 이러니까 올려줘라. 천단위 축적에 대해서 122.5다. 그러면 5로 끝나죠. 앞에 뭐예요? 2죠. 짝수 버려라. 그러면 홀수는 0 앞에 5 앞에 0이 있으면 버려. 0 또는 짝수는 버리고 홀수는 올려줘라. 이게 무슨 오입이다? 바로 5, 4, 5, 2번식. 이게 5, 4, 5, 2가 관련돼서 자주 출제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적 공부와 관련돼서 지적 공부는 몇 종류라고 배웠죠? 8종류와 관련돼서. 그러면 지적 공부와 관련돼서는 거기에다 우리가 항상 써줄 거는 바로 지적 공부별 등록사항과 관련돼서 지적 공부에 어떤 것들이 등록되고 있는지 그걸 조문으로 정리를 잘 해두셔야 돼. 자, 소재는 어디에만 등록되느냐? 소재는 공통, 지번은 공통. 지목은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지연명과 지목에 대해서는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대만 등록되겠죠. 그래서 특히 지적 공부와 관련돼서 포인트를 잡을 거는 바로 지적 공부의 등록사항들 다시 한번 꼭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3번의 토지대장과 임야대장 줄 한번 꺼놓을까요? 자, 그 밑에 이제 공유지혁명부의 등록사항이 뭐가 있는지 거기 있고요. 그 다음에 대지권 등록부의 등록사항을 우리가 확인해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지적대 임야도 즉 도면과 관련돼서 우리가 확인을 해줘야 돼. 5번에 이제 부동산 종합 공부라는 게 있죠. 부동산 종합 공부란 자, 부동산 종합 공부란 뭐냐? 요거죠. 자, 부동산 종합적으로 등록되는 거야. 기타 공부라서. 그럼 부동산 종합 공부의 등록사항은 봐봐요. 요거 토지의 표시. 토지 표시에 건축물이 있으면 건축물 표시. 어떻게 토지를 이용 규제할 건가.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토지 이용 규제에 관한 사항이 등록될 거고 요 부동산 가격이 얼마나 될 건가. 그래서 부동산 가격을 등록하는 것. 이게 바로 뭐예요? 부동산 종합 공부라는 거. 그래서 여기 자, 부동산 종합 공부와 관련돼서 등록사항에 대해서 우측에 우리 방주에다 딱 정리해놨어요. 토지의 표시, 건축물의 표시, 토지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부동산 가격에 관한 사항, 5번에 부동산 권리에 관한 사항, 요걸 우리가 정리해놨고요. 자, 우리가 이제 토지이동이야. 토지이동이라는 것은 뭐냐?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 이런 것들이죠. 등록 전환에 대해서 정리해나가고, 신규 등록, 그 다음에 분할 합병,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합병과 관련돼서 거기 정리 정도를 해놨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지목 변경, 그 다음에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 우리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는 특히 신청 기간이 90일이라는 거 한번 잡아두셔야 되고, 축적 변경이란 자, 지적도에 등록된 경계점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어디에서 어디로 작은 축적을 큰 축적으로 변경 등록하는 것. 그래서 축적 변경이 정확하게 우리가 잡아둘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적 정리를 해야 되겠죠. 지적 정리와 관련돼서는 우리 항상 우리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과 부동산 등기법은 같은 맥락에서 봐야 돼요. 그래서 일종의 우리가 공통점이 공시라고 해서 공시라고 그러죠. 그래서 부동산 공시 법령이라고 그러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자, 지적정리와 관련돼서 그러면 지적정리는 사실관계와 권리관계를 딱 잡아야 돼. 사실관계. 사실관계는 지적소관청, 권리관계는 등기소, 등기관이 대장을 중심으로 지적소관청은 대장을 중심으로 등기부를 거치게 되죠. 그게 등기소에 알려준다. 이걸 뭐라고 그래? 등기 촉탁이라고 그래. 그러면 선등기 후 대장, 그걸 등기를 마쳤다. 등기 필통지 제도라고 그러죠.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정리를 해둘 필요가 있어요. 자, 지적정리 등 읽을 때 특히 일반의 등록사항 정정이 있어. 등록사항 정정과 관련돼서 특히 우리가 신청과 직권이 있겠죠. 신청에 대해서는 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두 가지로 꼭 나눠놔야 돼. 우리가 책을 요점 정리할 때 사실관계와 관련돼서 권리관계의 정정. 사실관계의 정리는 두 가지가 있다. 신청과 직권. 신청에 대해서는 신청과 관련돼서는 대표적으로 경계 면적, 이해관계는 있죠. 그때는 신청에 의해서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직권 정정은 뭐냐? 소유자가 잘못 등록해서 잘못한 경우에 직권 정정 사유가 되겠죠. 그래서 직권 정정 사유와 관련돼서 그 10개를 더 9개. 자, 9개를 정리했는데 개별 법률 중에서도 하나 있다라는 것. 나중에 우리 공부하시면 등록 전환에 있어서 허용 범위 초과, 이때는 직권 정정 사유가 있다라는 것. 그래서 직권 정정과 관련돼서 자주 출제되고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행정구역 명칭 변경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뒷장을 넘겨서, 자, 특히 이제 도시개발사업지역. 요 도시개발사업지역 3번에 있죠. 그럼 도시개발사업 사업 동그라미 쳐놓고 사공이 많으면 산이 어디로 간다? 산으로 가죠. 그래서 사업 시행자, 특히 15일이라는 거 꼭 점검을 해 주셔야 돼요. 자, 4번의 신청의 대의와 관련돼서 대의 신청. 토지 소유자의 대신해서 신청하는 게 대의 신청이다. 특히 대의 신청과 관련돼서 최근에 바뀐 게 하나 있죠. 다만 등록상 정정 대상 토지는 제외된다. 한번 확인해 놓고 여기 1번 1호, 2호, 3호, 4호에서 특히 1호, 공공사 그래서 8개 지목 확히 조심해야 돼요. 학교용지, 도로, 절도용지, 제방, 하청, 국어, 유지 동그라미. 유지를 유원지로 건지면 X가 된다라는 거. 요 의미도 확인을 해둘 필요가 있어요. 자, 5번에 토지 소유자의 정리. 그러면 토지 소유자 정리에서 그러면 1번에 토지 소유자의 변경사항, 소유자 변경 줄쳐놓고 소유자는 권리적. 그래서 등기소에 발행한 것들 등기 필정, 등기 완료 통지서, 등기사항 증명서, 등기 전산 정보 자료. 자, 요 부분에 대해서 자주 출제되고 있다는 거. 그러면 자, 소유자 변경이지 토지 표시 변경이 아니라는 거. 그거 한번 잡아두시고 그 밑에 이제 쭉 내려가면 동그라미 3번이 있어요. 3번에 대해서는 우리 많이 들어봤죠. 등기부에 적혀있는 토지의 표시. 이 토지의 표시가 뭐냐? 바로 사실이야. 그러면 사실 등기부에 적혀있는 토지의 표시를 지적소관청이 와서 고칠 수가 없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때는 자, 대장과 등기가 불일치한다고 불부합 통지를 하게 돼요. 그래서 3번과 관련돼서 불부합 통지가 되죠. 우리나라는 대장과 등기부가 매단화되어 있다. 이원화. 그래서 등기부를 열람할 때 특히 동그라미 3원 무료로 한다. 이렇게 잡아놓으면 돼. 자, 그러면 6번에 등기 촉탁이라는 게 있죠. 등기 촉탁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실관계의 변동이 있을 때 등기소에 알려줘야 돼. 근데 특히 여기에서 신규 등록은 새로운 신자로서 대장도 없고 등기부도 없죠. 대장과 등기부를 상호 일치시켜줘야죠. 일치시킬 권한도 없죠. 그러면 신규 등록은 대장도 없어. 등기부도 없어. 그러니까 등기소에 알려줄 필요가 없다라는 거. 대표적으로 신규 등록은 제외된다라는 거. 자, 7번 테마를 지적정리 통지라고 잡아있어요. 통지라는 것은 뭐예요? 소유자가 모르는 경우에 통지해줘. 소유자가 알면 통지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 여기에 대해서 통지 시기와 관련돼서 우리 15일 7일 요거는 우리가 한번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자, 보칙과 관련돼서는 이 조문은 한번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간략하게 우리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을 우리가 간략하게 우리가 봤어요. 그럼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을 배울 때 지적의 3요소, 토지, 지적 공부, 등록 이걸 기억해둬서 용어 정리를 확실히 해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 우리가 짧게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앞으로 이거는 4문제가 출제된다고 대비를 해주시고 특히 우리가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에서 토지의 표시 얘네들을 정리를 잘 해놓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특히 지번이 뭐고 지목이 뭐고 면적이 뭐고 경계 요거는
필히 해주셔야 돼. 여기에 곁들여서 지적 공부의 등록 사항을 우리가 정리하고 지적 정량에 대해서는 지적 정량 의뢰 절차와 지적 정량 적부 심사 절차와 관련돼서 정리해 놓고 들어가셔야 돼. 자, 그러면 지적 정리와 관련돼서 특히 등기 촉탁 부분과 통지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주시라는 거 부탁드리겠습니다. 짧게나마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을 이렇게 정리해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만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우리 잠시 쉬었다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